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가 지난주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3사 최고 경영진이 총 출동해 공식 인터뷰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는데요. 배터리 기업들이 각자 어떤 사업 전략을 들고 나왔을지 기업금융부 김경림 기자가 취재해왔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행사에서 배터리 회사들이 전면에 어떤 것들을 내세웠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인터배터리는 이례적으로 3사 CEO가 직접 나서서 차세대 배터리 전략과 로드맵을 살짝 공개했는데요. 네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삼성 SDI는 사륙파이와 전고체, LG 에너지 솔루션은 셀투팩, SK온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삼성 SDI입니다. 최윤호 삼성 SDI 대표는 원통형 사륙파이 배터리 양산 시점을 공식화했습니다. 삼성 SDI는 이번 전시회에서 하이니켈 사륙파이 배터리 양산을 올해 12월까지 다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네. 최윤호 사장이 양산, 그러니까 생산 준비가 아닌 실질적인 공급을 하겠다고 단언한 시점은 2025년 초입니다. 사륙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왜 주목을 받고 있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전기차 대장이죠. 테슬라를 비롯해서 주요 완성체 업체들이 차세대 배터리로 사륙파이를 논의하고 있어서입니다. 사륙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뭐냐면은 지름이 46mm, 높이가 30mm인 원통형 배터리를 말하는데 네네. 기존 배터리가 지름 21mm, 높이 70mm였는데 이거보다 이제 크기가 크고 에너지 용량과 출력이 각각 한 5배에서 6배 정도 개선됐다고 합니다. 네네. 지금 사륙파이를 쓰고 있는 완성차 업체는 테슬라가 대표적이고요. 삼성 SDI를 비롯해서 삼성 SDI가 여러 완성차 업체들과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기술을 삼성 SDI가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업계 최고 밀도의 전고체 배터리의 구체적 양산 준비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삼성 SDI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고객들과 협의를 통해서 샘플을 제작하고 2027년부터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이미 지난해 말에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라는 ABS 추진팀을 신설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양산 시점까지는 해당 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는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떻게 되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셀투팩 CTP라는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네. 김동명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은 인터배터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체 개발한 파우치형 셀투팩 공급 계약을 이미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 사장은 이미 우리는 다 여러 가지 완성차 업체들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네. 셀투팩이 그러면 왜 차세대 배터리인가, 차세대 제품으로 참 각광받는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배터리는 하나의 팩이 있고 네. 그 안에 모듈이 있고 그 모듈을 구성하는 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모듈을 제거해서 셀, 투 팩 이 된다는 건데요. 셀에서 바로 팩으로 가는 맞습니다. 거군요. 모듈 단계를 제거하고 팩에서 직접 셀을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밀도가 훨씬 높아지고 배터리 무게와 비용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BMW의 i3 같은 경우에는 약 100개의 셀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96개인데 12개의 셀을 하나의 모듈로 묶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 모듈을 총 8개로 해서 96개가 돼서 하나의 팩이 된 다음에 전기차에 넣는데 여기서 모듈을 빼게 되니까 당연히 무게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전기차의 주행거리와 주행거리는 늘리고 충전 시간은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듈이라는 게 하나 빠지다 보니까 제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완성차, 즉 전기차의 가격도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배터리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 역시 셀투팩, 차량 하부 구조의 자사 배터리를 탑재한 셀투팩을 공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SK온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 사장이 부임하고 나서 참석한 첫 공식 행사인데 이번 행사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죠? 네, 이번에 SK온 사장이 이석기 사장이라고 예전에 SK 하이닉스를 이끌었던 분으로 바뀌었죠. 이석기 사장은 기자들한테 LFP 배터리 양산 시점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SK온이 예상하는 시점은 2026년인데요. 이석기 사장이 LFP를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는 다른 것
뿐만 아니라 중저가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서 시장이 확대될 거라는 기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LFP 배터리 시장은 중국 CATL이나 뭐 비아디 등 중국 업체들이 주도해 왔습니다. 네. 그거는 뭐 LFP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양극재 가격이 낮다 보니까 그 배터리 제품 자체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동시에 주행 거리도 짧고 에너지 밀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중국 업체들도 나름의 연구 개발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최근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저가형 전기차 모델의 LFP 배터리를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NCM이라는 3원계 배터리에 집중하던 국내 배터리 회사들도 부랴부랴 LFP 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특히 이석희 사장이 꽤 전략가인데 LFP 배터리가 승산이 있다고 본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으로 미국 완성차 업체가 중국산 배터리를 쓸 수 없게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북미 시장은 커지고 있고 LFP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걸 공급할 만한 업체가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K온은 그런 무역적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시장을 먼저 빠르게 침투해가지고 뭐 중국 업체들이 빈자 공백을 메우겠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석희 사장이 어떤 멘트를 했냐면은 이제 시장이 블록화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블록화되고 있다는 건 시장이 나뉘고 있다는 거죠. 자, 중국이 LFP 배터리를 먼저 하고 가격 경쟁력을 앞서 많이 하고 있지만 북미 지역 시장 등을 고려하면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 LFP를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335도 차세대 제품에 대한 청사진들을 공개했는데 올해 배터리 시장이 정체됐다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계획한 대로 어떻게 잘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완성차의 수요도 그렇고 배터리 시장이 정체됐다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3사 모두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가 사업 구조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요. 네네. 앞서 말씀드린 차세대 제품을 비롯해서 약간 공장의 공정에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를 이제 대표적으로 예로 들자면은 네. 먼저 울산 공장에 현재는 지금 배터리 생산 및 그 양극재 공장을 두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그거에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8월에 발표를 했고요. 중요한 건 한국의 LFP 배터리를 양산하는 공장이 세워진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중국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도 맞물려 있죠. 이제 네.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를 쓸 수 없으니까 한국에서 생산하는 LFP는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게 되죠. 두 번째 삼성 SDI 경우에는 그 중국 생산 능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 SDI의 2023년 감사 보고서를 좀 봤는데요. 네. 지난해 중국 법인 그러니까 천진, 우씨에 있던 2차 전지에 있는 자산 규모를 줄였습니다. 네. 자산 규모를 줄였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뭐 설비라든가 부채를 상환하고 설비를 없애거나 부채를 상환한다던가 자본금을 줄였다는 거죠. 여하튼간 자산을 줄였다는 거는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2년에도 우씨와 장춘에 위치한 배터리팩 법인을 청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아시아의 생산 기지가 어디로 옮겨가느냐? 하면은 앞서 울산도 언급하기도 했지만 해외 법인 중에서는 말레이시아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네. 말레이시아 법인 지난달 2월 달에 이재용 회장이 설 연휴에 직접 방문해서 챙긴 곳이기도 하죠. 특히 이재용 회장이 탁 집어서 삼성 SDI 공장을 갔습니다. 네. 지난해 말레이시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8,5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해외 종속 기업 중에 가장 빠른 규모로 확대된 건데요. 이를 위해서 그 작년 10월에 유상증자를 결의하기도 했고 또 모회사인 삼성 SDI 한국 법인이 지급 보증을 해주면서 부채도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중 지정학적 갈등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의 대안적 생산 기지로 말레이시아가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삼성 SDI에서 가장 큰 해외 법인이 아실 것 같은데 헝가리입니다. 헝가리가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는데요. 네. 헝가리 법인의 지난해 자산 확대 규모와 말레이시아 법인의 자산 확대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말레이시아가 약간 더 웃도는데요. 네. 헝가리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괴드에 있는데 괴드에서 현재 2공장을 완공했고 이제 3공장을 착공할까 말까 하는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작년에 8,469억 원, 말레이시아보다 약간 적은 규모로 증자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